학습자의 상황이나 관계 그리고 만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산업사회 이후로 노동이 해방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여성 노동도 여성도 이제 집에서 뭔가 가사를 하고 막 애기를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노동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황, 관계, 만남이라는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시간이 전제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여유라는 게.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상호관계 만남을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나은 삶을 살겠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인식론적인 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을 바라볼 때 상호관계 만남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인간을 다루는 것이 분석관으로 삼아야 된다는 비고츠키 아이디어고, 거기서 뭐 발전해가 상호관계 만남이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상황의 만남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상황의 만남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자 이런 어떤 공리주의적인 어떤 그런 물음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삼아야 될 것은 영원한 아이가 아니라 상황과 깊은 내적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한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 되어간다는 그 부분 상당히 일맥상통이에요. 그 말씀하셨던 물음은 그럼 어떻게 상황과의 만남을 가질 것이냐 이런 지금 물음을 하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오늘의 주제는 아니거든요.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아까 그 무늬만 상학습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따른 교육적 처방이 너무 그렇게 뭐랄까 구태의연하다요. 폭력적이죠. 예, 폭력적이라고요. 근데 그런 여타 처방들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네 머리나 내 머리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마 그거 버전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까 논외로 하라고 그러셨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상호학습론은 그런 이론이 아닌데 아니 뭐 저끼리 만들어가 알아서 그냥 하겠다 하면 저 어떻게 봐줄 수가 있는데 뭐 얼토당토하지만 상호학습론 절대 그거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민이죠. 불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럴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요 항상 비결점이 무슨 교육적인 처방 더 실제적으로 애들이 좋은 쪽으로 그렇게 다 나가죠. 예. 그걸 우리가 가로에 한번 묶어보자는 거죠. 후설의 표현을 좀 빌리면 그런 것들이 자연적 태도인데 현상적 태도를 가지고 가로에 묶어보는 거잖아요. 그걸 잠시 그 사고를 정지해보는 그래도 우리가 뭐가 보이느냐 뭐 이런 어떤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상호학습론은 제가 그 적용하는 거 비고스럽게 제발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이야기할 때. 그 상호학습론은 막 그냥 배치시켜가지고 상호학습론은 절대 그게 아닌데 그건 이야기. 그래서 그분들 사람들은 항상 그 스토리가 항상 해피 엔딩으로 그렇죠. 뷰티풀 스토리, 뷰티풀 스토리. 예, 아주 아름답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마지막 온점 찍으면 딱 글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상학습의 어떤 아이디어란 모습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짝퉁으로 나타나는 거,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현 공교육 체제라는 여건 때문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여건에 대한 말하자면 그게 어떤 공교육 체제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전환이 없고서는 계속 상호학습이 계속 오도대 쪽으로 활용되는 그게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상호학습이 이게 뭔가 원래 모습이 아니게 된다 이런 비판에서 그치는 거는 그게 반쪽짜리인 것 같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 아이디어란 모습을 살릴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를 하자면 어떤 공교육 체제에 대해서 어떤 완전히 바뀐다든가 그런 얘기가 돼야 되는 건지. 공교육이 바뀌면 이제 교수들이 바뀌어야 되죠. 연구자들. 논문성을 그만둬야 되죠. 그만둬줬으면 좋겠죠. 근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이 상황에서도 이야기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이 이론 자체가 가지고 아주 깊이가 있건데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도 또 이제 그 공리주의로 빠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늘 경험해 왔다 보니까 이제 해야죠.
그런 글도 쓰고 그죠? 좀 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론들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도시 논문에 안 실어줘요. 논문 심사자들이 워낙 훌륭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뭐 대학점이 있는데 상호섭의 깊은 이해, 그다음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해, 그다음 활동 이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통해서 우리가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생각, 그런 것도 같이 이제 고민해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와 관계에서 부모하고 대화를 잘 되는 것보다 그냥 처음 만났는데도 그대로 대화가 되는데 부모와 관계에서 그런 학습이 안 되는 습관이 안 되는 애들 상황에서는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봤어요. 그래서 김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15분 동안 부모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아이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에 굉장히 공감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갖고 학교의 문제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아니라 구조적 환경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큰 맥락이 있다는 걸 봐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아무도 그거를 저는 외면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보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박준수 선생님은 몰라서 못하는데 그거는 나는 사실 애정으로 표현된 거야. 근데 나는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 호기심조차 없다는 걸 나는 느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 할 말이 있는데 이 학교를 해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만나잖아요. 지금 표현한 것들은 똑같은 생각은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20년도 넘게 저 88년도에 발령받아 선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한 얘기예요. 엄마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엄마들이 문제다라는 지적은 유효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무런 해결책을 안 주잖아.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의 내 경험들이 가라앉은 흙탕물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앙금이 막 뒤섞여서 막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뭘 주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받을 수가 없고 그건 15분도 부모하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의 아이들이라서 라고만 한다면 주려고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주려고 그러는데 아이 새끼들이 받을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능력도 안 되고 이게 뭐야? 알고 봤더니 부모들이 개차반이야. 난 집에 가면 나도 또 개차반인 부모 아빠인데 이렇게 되니까 루틴이 그냥 무한 루틴으로 돌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내가 뭘 주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거기서 주려고 했는데 받지 못해. 내가 주려고 했다는 거, 그 말. 그러니까 교수님 만나면서 다시 느낀 게 주려고 했다는 그 말, 하려고 했다는 그 개념, 교사로서 내가 하려고 했던 행위에 대한 그 고전적인 개념, 이거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왜 애 욕하고 부모 욕하면 뭐 해결책 나오냐? 그게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게 비고치키를 잘은 모르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 현장에만 국한시켜서 본 게 아니라 결국 부모가 자식이랑 같이 살아가면서 그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전체 관계를 교육으로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랑 관계랑 만남이라는 게 그게 학교 현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어떤 그 충분한 같이 뭔가 그 상황을 고려해주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뒷받침돼야 이게 뭔가 이렇게 무르익을 수 있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집에서도 어떤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런 거를 뭔가 내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을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학교에 또 오는 놈들이 더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정보다 더 어떤 시간적으로 쫓기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정리해진 과정, 그런 시간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게 악순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 상황이랑 관계랑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게 어떤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근데 이게 내면화 단계까지 오려면 어떻게 보면 이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뭔가 이거랑 다른데 가치 부여를 하고 다른 삶을 살지 않으면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나서 답은 찾은 것 같은데 더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아까 그 염한 장면을 봤을 때 물론 립스틱을 뭐 네가 가서 그뭐 그러니까 그분이 예전에 사용하셨던 립스틱을 바라라라는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를 그걸 매뉴얼로 만들면 그게 매뉴얼에 어떻게 보면 사장된다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일정 부분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저 사진을 한번 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가 해주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입관시켜주고 싶지만 이 입관을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특히 뭐 영화로 보든 아니면은 이렇게 약간 도제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배우든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을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관계를 맺는 방법들을 하나씩 배우는 게 아닐까라는 사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이걸 문서화하기 때문에 매뉴얼로 죽는다와는 조금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는 그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하겠다고 항상 고민을 하면서 했던 것들의 그 배경에 있던 어떤 학습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다 보면 되게 그 퀘스천 마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어떤 불안하면서도 어떤 교육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대학원을 공부를 했는데 대학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천만 제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실천 속에 항상 있었던 불안감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했지만 또 제대로 또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막상 대학원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강의가 뭔가 이렇게 제가 의심을 가졌지만 제대로 어떻게든 알 수가 없어서 자꾸 패스 해놓고 했었던 것들. 계속 의심했지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것들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뭔가 이렇게 실마리를 풀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교사는 어떤 현장에서 하는 실천가다라고 생각해서 뭐 학자들이 하는 어떤 그런 고민들, 뭐 비고츠키의 뭐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거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천만 잘하면 돼. 난 학자가 아니야. 그런 논쟁, 뭐 구성주의가 뭐 어쨌든 나는 실천만 잘하면 돼라고 많이 했었는데 그게 되게 큰 오해였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나왔던 이면의 어떤 배경들을 잘 이해해야지만 진짜 나의 실천들이 그것들을 잘 오롯이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늘 좀 더 확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굳이 그런 이론을 알아야 되나? 머리 아프게 왜 이 시간에 학습 시간 맞는지 교수 설계나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대학원 공부를 하지만 그 과외로 지금 과외를 받는 건데 이런 시간이 되게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인드 소사이어티를 제가 저희 브랜드에서 나왔어요. 그 번역이.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작업을 할 때 엄청나게 흥분했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거가 영문으로 된 책이거든요. 예, 그 러시아 책이 아니에요. 비고츠키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미국 학자들인데 논문을 미국 모은 학자들이 거죠. 모은 거예요. 그 밑에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영문으로 나온 책이 원전인데 이제 보면서 이거를 지금 봐서 이만큼인데 또 나중에 조금 지나면 또 더 많이 알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봤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한 가지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마인드가 뭘까? 그게 잘 알 듯 모를 듯 계속 그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알 듯 모를 듯 그렇긴 해요, 여전히. 그게 저한테는 약간 그 책을 보면서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냥 지금 제 그 마인드가 뭘까에 대한 약간 그냥 느낌은 우리가 뭔가를 저는 관심이 아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알아갈까? 학습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 그게 저의 최대 관심이고 어떻게 사고할까? 이런 게 제 관심이고 그게
제가 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뭐 이런 건데 그 학습이라는 게 그 매뉴얼에 따라서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정신을 배우는 거가 아는 건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저의 생각이 맞는 건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또 한편 오늘은 이제 인식론에 대해서만 말씀을 쭉 하셨지만 실제로 늘 저도 이렇게 교사나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서 어떻게 하지? 라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비고츠키와 같은 인식론을 가진 교육론을 제대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교사들도 굉장히 낯설어요. 우리가 그리고 저 또한 그 사고를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 실천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한 번도 그걸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였고 학교를 쭉 다녔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지를 않았잖아요. 늘 주입해서 배우는 교육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 비고츠키 이론이나 뭐 뒤의 이론을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어렵겠다. 실제로 생각보다 굉장히 난항을 겪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그냥 이건 저의 사적인 생각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평가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거가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각자가 생각해라고 하고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를 계속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온갖 이렇게 제가 평소에 가지던 생각들만 이렇게 머릿속에서 오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역시 편견을 가지고 살 때,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 때 삶은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방식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하면 혼란스러워지니까 참 이제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사람 이제 어떻게 만나야 되지? 이거 자체가 혼란이고 고민이고 가장 큰 것들을 안겨줘서 참 이제 사람을 볼 때도 이 사회문학과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되는데 참 만나기 힘들겠다. 책을 읽을 때도 과연 이 책을 어떻게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참 이제 큰 짐을 안고 가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다시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한 달 정도 살고 이제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얘기가 돌고 갈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